오늘 뉴스에이는 미 대선 개표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워싱턴 기준으로 대선 다음 날 새벽 5시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때쯤 미국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나왔었지요. 하지만 올해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누구도 승리의 분기점인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7개 주 정도에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 경합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앞서 있지만 이 바이든 후보에 유리한 사전투표 개표가 막판에 쏟아질 수 있어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대혼전 상황,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이 두 후보 모두가 이 승리를 자신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백악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동행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벽 5시를 이제 막 지났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백악관 건물 뒤로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반트럼프 시위대와 지지대 간 충돌은 없는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승리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각각 백악관과 델라웨어에서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이면서도 또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And a very sad group of people is trying to disenfranchise that group of people. And we won't stand for it. We will not stand for it. Keep the faith, guys. We're going to win this.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고 이번 선거가 부정적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는 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진 이 개표에서 누가 앞서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판세를 말씀드리면요. 핵심 경합주 6곳에서 애리조나를 제외한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텍사스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상황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샤이 트럼프가 어떤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재건, 경제 재개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상보다 바이든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표심이 좀 몰렸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전 우편 투표 분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말씀드린 대로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요, 오늘 델라웨어에서 마지막 표까지 끝까지 다 하나하나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 시간 목요일 저녁 정도에는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개표 도중에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바이든 후보부터 만나볼까요? 현지 시간으로 자정이 지나 연단에 서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는 경합주 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리는 가운데 갑작스레 이뤄졌습니다. 취재진에게 불과 20분 전 공지된 깜짝 발표였습니다. 부인과 함께 밝은 모습으로 등장한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도 차 경적을 울리며 환영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며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고 강조했습니다. We feel good about where we are. We really do. I'm here to tell you tonight,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도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우편 투표를 들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결과가 반영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It's not my place or Donald Trump's place to declare who's won this election. That's the decision of the American people.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등에 고무돼 대승을 기대했던 예상과 달리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데에 대한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 바이든 후보를 보고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죠. 이 바이든 후보 기자회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 투표율을 넘겨서 도착한 표는 개표해선 안 된다며 우편 투표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가족과 함께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We will win this, and as far as I'm concerned, we already have won it. So I just want to thank you. 우편 투표도 아직 다 취합하지 못한 펜실베이니아를 두고 자신이 크게 이기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도 구체적인 격차까지 읊으며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사기라며 이제 모든 선거 과정을 중단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편 투표 문제를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의 우세가 점쳐지는 만큼 선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연방 대법원에 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 인준도 끝마친 상태입니다. 언론이 정확한 개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는 건 망신거리라며 언론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이 승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트위터 측은 선거 절차에 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해당 글을 숨김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강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독식했던 6개 경합주 성적표를 볼 텐데요. 이 6곳 중 2-3곳만 잃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 승리가 어려웠습니다. 먼저 태양이 비치는 남부 썬벨트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은 썬벨트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연호하며 플로리다에서의 우세를 자축합니다. 90% 이상 개표가 진행된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됐습니다. 핵심 경합주 6곳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곳으로 재선을 하려면 수성해야 할 곳입니다. 개표 초반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접전을 펼쳤지만 점차 격차를 벌렸습니다. This is a record.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o support our incredible movement,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트럼프 대통령은 16차례나 플로리다를 찾아 유세를 펼치며 공을 들였습니다. 주소지를 자신의 골프클럽이 있는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로 옮겨 지역 주민임을 강조하고 사전 현장 투표도 했습니다. 특히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 공산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온 라틴계 이민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반사회주의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Joe, you agreed with Bernie Sanders' far left on the manifesto. 그 결과 텔러시 등 플로리다 대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또 다른 썬벨트주인 애리조나는 바이든 후보에 뺏겼지만 1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 썬벨트보다 더 극적인 러스트벨트로 가보겠습니다. 북부 중서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러스트벨트로 부르는데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국 최대 경합지 펜실베니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전했지만 아직 이긴 건 아닙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On November 3rd,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We're going to win Pennsylvania.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공을 들인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꼽힙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며 백인 노동자들의 표심이 크게 작용하는 곳들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는 이곳에서 힐러리를 근소한 표차로 꺾고 대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만큼 러스트벨트의 승리는 곧 이번 대선의 승리로 예측됐습니다. 이 세 경합주에 걸린 선거인단은 46명, 그 가운데 20명인 펜실베니아 선거인단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선 러스트벨트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But most importantly, we're winning Pennsylvania by a tremendous amount of votes. 하지만 섣불리 예단하긴 이릅니다. 우편 투표라는 변수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 대선 사흘 뒤에 도착하는 우편 투표용지까지 집계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투표보다 늦게 개표되는 데다 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만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러스트벨트, 그 가운데 펜실베니아를 최종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아직 미국 대선 결과를 확정해서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 그만큼 엄청난 투표율을 기록해서 정확한 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자가 미국 전체 유권자의 42%를 넘었고 이 중에서 64%가 끝까지 논란인 우편 투표를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투표율부터 분석해드립니다. 미국 전역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수는 2억 4천만 명 정도. 사전에 투표장을 찾았거나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한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1억 116만여 명에 달합니다. 4년 전 총 투표자 수인 1억 3,900만 명의 70% 이상이 대선 날짜 이전에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사전 투표 가운데 60% 이상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했던 우편 투표입니다. We are still counting, but we received about 280,000 vote by mail ballots. 잠정 집계한 이번 대선 투표율은 67%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 1908년 65%를 기록한 이후 1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칩니다. 역대급 승부가 펼쳐진 건 박빙의 대결 구도 속에 결집한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세를 확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도 미국인들의 선거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Everybody are hungry right now. We want to Trump. Oh, yes, more. Yeah, more 2020 Trump. I believe that if Trump's isolationist policies continue, we're not going to have advocacy for peace. 정치 성향이 극도로 양극화된 가운데 펼쳐진 이번 미국 대선 투표율이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경합주 중에서 플로리다 등 남부 선벨트 지역은 사전투표 개표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오늘 결과를 일찍부터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북부 러스트벨트에 있는 펜실베니아 등 3개 경합주는 어제와 오늘에서야 사전투표함을 열어보기 시작해서 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는 아직도 개표소에 도착 안 한 봉투가 있고 직원이 하나하나 서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더 걸리는 주들이 있습니다. 언제쯤 최종 집계가 나올지 최선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로 6,500만 명이나 참가한 우편 투표의 개표 시점과 유효표로 인정해주는 날짜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러스트벨트 중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는 선거일 이후 3일 뒤까지 도착한 투표용지도 유효표로 집계하는데 우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250만 명의 표심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는 선거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만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와 오늘에서야 개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득표율 파악에 시간이 걸립니다. 러스트벨트 최종 개표에 적어도 2-3일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는 있지만 9일로 접수되는 우편 투표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선거일 오후 4시 30분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연방 우체국에 남겨두지 말고 모두 발송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 우체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여론조사는 표심을
반대로 읽었습니다. 숨어있는 바이든 표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경합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저력이 이번에도 확인된 겁니다. We have a lot of people that say, we don't want to talk to you, and then they go vote for Trump, right? You know? 앞서 여론조사 기관들은 지난 대선과 달리 더 이상 트럼프 지지를 숨길 필요가 없는 만큼 샤이 트럼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에 실망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를 찍는 히든 바이든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바이든을 견고히 지지할 것처럼 보였던 백인 교회 여성들이 실제로는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불리는 백인 저항력층도 변함없이 트럼프를 택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벨트의 최대 경합지인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에서도 대등한 승부를 벌인 건 샤이 트럼프가 과소평가된 거란 지적입니다.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upport Donald Trump and they're not going to tell you.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6개 경합주의 선거인단 101명을 모두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에게 내줬지만 나머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하며 4년 전 극적인 뒤집기를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투표율에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보니 백악관 앞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입니다. 이미 충돌이 일어나 시민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고 지금도 속속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오늘 워싱턴 DC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악관 앞에 모인 사람들.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분장을 하고 로켓을 든 트럼프 지지자가 눈에 띕니다.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침묵 피켓 시위를 펼치는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간 백악관 앞입니다. 대규모 집회는 금지됐지만 개별 지지자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곳곳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Trump is putting America first. You're in America. No, he's not. What about you? Your state. 백악관 앞에서 폭력 행위를 벌인 지지자 최소 3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양측 지지자들은 엎치락 뒤치락 상황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Do you think Biden will be the winner? It's really ambiguous right now. There's a better chance that Biden will win compared to Hillary in 2016 because more Republicans are voting Democrat. 밤이 깊어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백악관 앞으로 몰렸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A에서는 바이든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얼굴 모형을 바닥에 놓고 거칠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개표 결과에 따른 반발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까봐 백악관 앞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개표 상황이 어떤 건지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누가 유리한 겁니까? 네, 현재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앞서고 있지만 아직 누가 이겼다 말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 6곳 중 5곳을 선전하면서 사실상 승리에 다가갔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간접선거 제도다 보니 전체 득표와 상관없이 주별로 선거인단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분명한 건 아직 선거인단 538명 중 절반인 270명을 먼저 차지한 후보는 없습니다. 참,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론조사가 민망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긴 곳 중 애리조나를 빼곤 웬만한 곳 거의 지켰습니다. 아까 백악관 연설 보셨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을 했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를 확실히 잡았고 펜실베이니아는 아직 우편 투표가 남아있어서 10%포인트 이상 지금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폭스뉴스 오후 6시 선거인단 확보 상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혼전을 겪고 있는 북부 러스트벨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이곳에서 지금 선전을 했었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려면 이곳 세 곳에서 두 곳을 가져와야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7시 전에 CNN이 위스콘신이 바이든에게 우세하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은 지금 바이든이 또 우세하다. 참 네, 정말 혼전인데, 네. 자, 현재 언론들은 어쨌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했던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역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존재했습니다. 애초 여론조사 기관들은요, 지난 대선 때보다 부동층이 13%에서 7%로 줄면서 막판 변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하지만 정작 여론조사의 응답엔 참여하지 않았던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날 투표장에 나와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또 흑인 표심보다 히스패닉 표심이 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망 사건 이후 흑인인 표심의 공략을 집중한 반면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바이든 후보를 사회주의자라고 공격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남미 이민권자들인 이 히스패닉 표심을 공략했고 바로 그것이 통한 겁니다. 네. 실제 미국의 인구 비율을 보면요, 흑인이 12.5%지만요, 히스패닉 인구는 18.5%로 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전투표가 1억 명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유리한 민주당에 그게 이제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네, 사실상 진짜 사전투표의 위력은 아마 지금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투표가 먼저 개표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북부의 러스트벨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지만 여기에 우편투표 개표가 더해지면 판세가 또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실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스콘신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바이든 후보로 뒤집어진 게 그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곳 북부 경합주들은 현장 투표가 종료된 뒤부터 우편 투표 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전체 개표에 최소 2, 3일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CNN은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우편 투표가 36%만 진행됐을 뿐이라면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우편 투표 결과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걸로 예상돼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소송을 예고했어요. 이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 재검토 소송까지 갈까요? 네. 로이터 통신은 선거법 전문가를 이용해서요, 펜실베이니아에서 두 후보가 근소한 차로 승패가 갈라졌을 때 법정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선거가 끝나도 선거 날짜인 3일자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 투표를 6일까지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미국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함께 이 상하원 선거도 동시에 진행 중이거든요. 이 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유리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선거는요, 미국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요, 의회 의원들도 뽑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에는 임기 6년의 상원이 3분의 1이 바뀌고 임기 2년의 하원 의원 전체를 뽑게 되는데요. 지금과 비슷하게 상원은 공화당이 다소 우위에 있고 하원은 반대로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민주당 하원 의원 중에 좀 눈에 띄는 후보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인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입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 출마했는데요. 미 역사상 세 번째 한국계 연방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개표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최대 동맹 국가인 이 미국 대선 결과에 청와대도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시나리오별로 준비가 한창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이 청와대도 한창 이 개표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았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 대선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 발표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일정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늘 외교 관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축하 메시지도 있고 다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후보자별 시나리오 분석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서훈 안보실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은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는 있겠지만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등 평화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누가 당선되든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6일 민주당 한반도 TF 소속 의원들의 방미를 시작으로 의원 외교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간 미중 갈등을 격하게 벌였던 만큼 중국도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성혜란 특파원, 트럼프가 예상보다 선전하는 것에 대해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겉으로는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의 국영방송 CCTV도 이 백악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이나 총기 구매 움직임만 전할 뿐 후보들 간 정책 분석이나 개표 상황 전망 등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춰지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 대선이 대중 강경 정책을 경쟁하는 장이 됐다면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반중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중국은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곳 시민들 의견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我不是很关心时事啊，并且我感觉不论是谁当选，对我们中国影响都不是很大。建国，我自己也是这样认为的。如果特朗普连任的话，中国会发展得更迅速、更壮大、更快。 네, 이렇게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트럼프의 재선이 확정될 경우 최근 이렇게 애국주의가 심화되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은 극한으로 치달을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곳 상하이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 오늘 밤 화상 연설을 발표하는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과 함께 중국만의 길을 가겠다는 내부 결속용 메시지를 내놓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 경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 기업에 유리한지 안건우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주의 무역을 추구하는 바이든 후보와 달리 극단적인 무역 전쟁을 추구합니다. If Biden wins, China wins. When we win, America wins.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대중 수출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 불리한 건 사실. 한국산 자동차에 24% 관세를 부과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도 걸림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보호무역론자들이 계속 득세를 할 거기 때문에 철강이나 자동차들의 업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뜻밖의 이익도 가능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통신 장비 업체를 규제를 하면서 우리 쪽에 반도체나 통신 관련 기업들한테는 반사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5G와 광대역망 구축 등 통신 인프라에 1200조 원 투자와 규제 완화를 공언한 것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트럼프의 각을 세운 바이든 후보의 승리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We have to vote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climate crisis. Donald Trump thinks it's all a hoax. 배터리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기업의 미국 진출길이 넓어지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죠.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관련 에너지 기업들은 상당히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지난 30년 통계를 볼 때 미국 대선 다음 해엔 자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대미 수출이 평균 4.2% 역성장했다는 분석도 있어 어느 후보가 승리하든 단기적인 수출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국내 소식 잠시 살펴보고 다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철책을 통과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1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 조사 중인데 귀순한 걸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 최전방 군사분계선에서 수상한 남성이 포착된 건 이틀 전 밤 10시경입니다. 군은 경계병력을 추가로 투입했지만 이 남성을 찾을 수 없었고 하루 뒤인 어제 저녁 7시 반쯤 GOP 철책을 넘어가는 미상의 인원을 감시장비로 포착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철조망 상단에 눌린 흔적이 발견돼 군은 즉시 대침투 경계 진돗개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방 통제된다고만 했어요. 급비상이라 임시로 하루 통제된다는 얘기만 방송했는데. 그리고 해수욕장에도 지금 군인들이 깔려 있는데. 결국 군은 해가 뜬 뒤 오늘 오전 9시 50분경에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GOP 철책이 뚫린 지 14시간 만입니다. 이 남성은 북한군이 아닌 비무장 상태 민간인이라고 밝혔고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으로 내려온 건 삼척항 상륙 귀순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군은 현재까지 북한군 투기 동향은 없으며 추가 월남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이 남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철책에 설치된 감지 센서는 먹통이었고 이 철책을 넘는 모습을 감시 카메라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전방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군은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는 건 영상 감시 장비로 포착했지만 이후 행적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철책 2개나 넘고 GOP에서 1.5km 이남으로 내려올 때까지 찾아내지도 제지하지도 못한 겁니다. 결국 군이 대규모 수색 끝에 북한 남성을 붙잡은 곳은 군사분계선에서 약 3.5km나 떨어진 남쪽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철책을 넘을 동안 우리 군의 첨단 경계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철조망 감지 센서는 먹통이었는데 군은 뒤늦게 고장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시 카메라에도 포착되지 않았는데 군은 사건 발생 지역이 수풀로 우거져 있고 지형에 따라 사각지대가 있어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14시간 만에 붙잡긴 했지만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북한 선원 4명이 탄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을 때도 지난 7월 강화도 월북 사건 때도 군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군은 해당 부대의 경계 작전을 점검할 예정인데 만약 경계 허점이나 실패로 결론나면 지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미뤄졌던 청와대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화두에 올랐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스스로도 민망할 것 같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노 실장은 또 광화문 집회 주동자가 살인자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 부하가 아니라고 항의한 걸 법 조항으로 반박한 겁니다. 최근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며 애둘러 부적절함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의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결국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될 거라고 국정의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에 할 일이 있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해결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정부직 공무원이라고 말해 윤 총장 경질 가능성은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총리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정리하십시오. 두 사람 다 내보내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노 실장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검사들의 반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사회적 강자를 수사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당부를 했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동참하라고 한 추미애 장관.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완우 검사를 SNS로 공개 비난한 걸 해명하지도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윤 총장을 비판한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의 윤 총장 겨냥이 뜬금없다고 했고 다른 검사는 관역을 검찰총장으로 바꾼 건 검사들과 총장을 갈라놓으려는 추 장관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오던 댓글 커밍아웃 동참 검사는 300여 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도 맞불을 놨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면서 사회적 강자를 수사할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철저히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임을 역설하며 추미애식 검찰개혁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오는 9일에도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한 홍남기 부총리가 하루 만에 인사권자 뜻대로 직무수행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각본에 따른 정치쇼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반려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반려를 수용하고 부총리직을 계속 수행을 하실 입장인지. 인사권자의 뜻에 맞추어서 부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작심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접은 겁니다.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의 표명이 정책 혼선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정치쇼였단 야당의 비판은 발끈했습니다. 사의 반려를 수용을 하고 계속 하겠다 하면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 태도다. 국민들은 이거는 그야말로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다.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사의 표명도 한 것인데 이거를 정치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감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사퇴 의사가 있었지만 청와대가 예산안 처리 등을 감안해 일단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검사 대상이란 통보를 받아 오후 예결위엔 불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11:11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질문 같은 질문. 이 질문을 받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바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쪽은 야당일까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원을 고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죠. 오늘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관련 질문을 하니까 여당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 문정보 의원님. 방해되는 발언이나 행위들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감 기관장께서 적절하게 답변하십시오.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자, 보면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같은 당 소속인 이 문 의원이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좀 문정복 의원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청와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해서이지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요. 국회의원이 된 지 6개월이나 됐는데 아직 본인 역할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에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그 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답변을 듣는 과정이 참 요란했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시민 후보. 네. 무슨 내용일까요?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서울시장 범야권 후보로 시민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없다면 시민 후보의 이름으로라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같이 국민의힘 밖에 있는 정치인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죠? 네, 당 밖에 있는 이들을 당내 후보와 경쟁시켜서 시민 후보로 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도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이나 서울시장 선거 막판까지 가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와 함께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이후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오늘도 안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범야권의 연대까지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나요? 야권이 연대라는 게 무슨 야권이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또 있어요? 국민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내에 이미 출마하겠다는 주자들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투톱도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네요. 네. 의지만 있다면 나중에라도 후보 연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후보 사태로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현 정권에 반대하는 후보는 어떻게든 하나로 합쳐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일단 모여로 정해봤습니다. 뭉치면 산다지만 그보단 뭉쳐서 뭘 할지에 서울 시민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 다시 전해드립니다. 개표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지금까지 상황 중에 반전이 일어난 경합주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백악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새벽 6시를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이는 백악관 건물 뒤로 아직까지는 지지자들과 반 트럼프 시위대에 충돌 없지만 긴장감은 상당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윈스콘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열세를 보였던 러스트벨트의 주 핵심 경합주 윈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요, 선거인단이 10명이 걸려있는 주요 지역이자 지난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종합해보면 핵심 경합주 6곳 중 애리조나와 윈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경제 재개 메시지가 바이든 후보에게 쏠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히스패닉과 흑인 표심에 상당히 어필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지율에서는 잡히지 않았던 조용한 트럼프 지지자, 일명 샤이 트럼프의 표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전 우편 투표 결과가 집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현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생각보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릴 수 있을 텐데 한국 시간으로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 확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오늘 델라웨어에서 마지막 개표 순간까지 모든 표를 하나하나 다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저녁 정도에는 늦어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경북 경주에서 70대 할머니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 떠 있어서 무사했는데 입고 있던 오리털 점퍼 덕분이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저수지 주변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곧이어 저수지에서 구조한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합니다. 대원들이 구조한 여성은 동네 주민인 75살 할머니. 동네 산책을 나왔다가 발을 헛디뎌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잠바가 붕 뜨니까 물이 뭐가 잠바가 이렇게 부르하더라고. 뭔가 뭐하지만 나가 있더라 하기네. 풍선처럼 그래 돼 있더라 하기네. 할머니가 물에 빠졌을 당시 입고 있었던 오리털 패딩 점퍼입니다. 공기층이 많은 옷의 특성 때문에 부력이 생겨서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마 신체도 작으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뺀 상태에서 물속에서 뒤로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많이 생존 수영처럼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 낙동강에 빠졌던 20대 남성과 지난 2017년 12월 부산 수영강에 빠진 30대 남성도 입고 있던 오리털 점퍼의 부력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오리털 점퍼가 제대로 공기주머니 역할을 하면 최대 10분까지 물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점퍼의 재질이 물을 빨리 흡수하는 소재라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서울 라이벌 LG와 두산이 7년 만에 가을 야구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현장 열기 어떤가요? 네, 가을이 아닌 겨울 날씨지만 이곳 잠실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LG는 가을 야구의 상징과도 같은 유광 점퍼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와! 오늘 LG 이겨서 유광 점퍼 계속 입게 해주세요. 화이팅! 네, 반대편 일루 쪽에선 두산 팬들이 한치 안고 없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은 허용된 관중석 11,600석이 전부 매진됐습니다. 이번 준 플레이오프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두산은 원투펀치 플렉센과 알칸타라를 내세워 시리즈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는 부상입니다. 3차전은 지금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LG는 타선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환이가 2번 들어가는 게 현수가 3번으로 가고 타선에 기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기 시작 전엔 반가운 얼굴이 보였는데요. 두산 전 에이스 니퍼트가 시구를 하면서 시리즈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산은 1회부터 페르난데스의 홈런으로 2점 선취점을 챙겼습니다. 3전 2선승제인 만큼 오늘 1차전을 가져가는 팀이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농구는 수학으로 해야 한다. 이번 시즌 프로농구에선 볼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치열한 승부 못지않게 감독들의 입담이 팬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작전 타임 때마다 불같이 화를 냈던 유도훈 감독. 40분 내내 얘기하는데 안 들어먹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올해는 확 변신해 부드러운 말로 선수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연아, 잘 봐. 오늘 네가 한번 하는 거야. 실제로 이대현은 종료 4.9초 전 깔끔한 패스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9년 만에 복귀한 강을준 감독. 말 한마디로 밀고 당기는 건 여전합니다. 게임을 수학적으로 풀려고 해야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카드는. 코로나19로 응원이 막힌 팬들이 대신 감독들의 입담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입담과 함께 중요한 전술 지시도 생중계되는 작전 타임. 자, 낙현아, 지금 원 한번 해보자. 잡으면 쉬셔. 전력 노출 우려도 있지만 실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그 상황에서는 뭐 신경 쓸 여력이 없고 어느 감독님이든 그쪽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화려하고 공격적인 프로농구. 스포츠를 수놓은 입담이 팬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죠. 거리의 가로수들도 예쁜 뜨개 옷을 입고 추위를 피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예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전에는 내륙 많은 곳에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대체로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공기가 무척이나 메말라 있고요. 강풍까지 동반돼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에는 해소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일요일에는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대선은 일부 지역이 지금도 박빙 상태이고 이 펜실베니아 우표 투표 분량이 워낙 많아서 아직 결과를 단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부터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까지 잠시 후 밤 10시 50분 뉴스특보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